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입니다. 네, 매달 이렇게 IR로 또 진행하면서 저희 엑셀러레이팅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연결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배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퓨처플레이 투자팀의 신채호 심사장입니다. 선생님 오늘 혹시 또 평가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기업들을 약간 테마가 조금 있는데요. 완전히 다 동일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도시 문제, 도시 재생 문제, 주거 문제 이런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오고 있고요. 이게 국내에서도 트렌드거든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청년들 주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포인트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의지로 그리고 재미있는 사업 모델들로 해당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관심 있게 또 지켜보고 좋은 질문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ESG 임팩트 회사들이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재밌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창의적인 방법들로 사업을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시고 있는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IR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러 이동하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보호종결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와로 샐러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오형래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와로는 2019년 1월 달에 법인 설립을 한 회사이고요. 저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넘버원 음식 플랫폼이 되자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강한 음식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농가 연계를 통한 로컬푸드 확대와 보육원 태소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그리고 불균형한 영양 상태 개선 및 건강 증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고요. 이들 4명 중 1명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에서는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10명 중 7명이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보호종결 아동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매장 창업과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활동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보면 2가지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직접 직영점과 매장, 회사 직접 고용을 통해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추후에는 매장을 창업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맹점들과 함께 저희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시킨 보호종결 아동을 연계 고용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이제 연계 고용할 경우 저희 본사에서는 다양한 로열티나 홍보비나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수익 모델로는 가맹비, 교육비, 물류 유통비, 로열티 이렇게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처럼 1차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고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은 저희 매장을 중심으로 지역에 위치한 농가들과 연계해서 식자재를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핵심 경쟁력을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인테리어의 부대적인 비용,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동종 업계 타 브랜드 대비 40%의 매장 초기 오픈 비용을 절감을 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매장만의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로컬 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고 지역농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생산, 유통, 소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고객 정보 기반 개인 영양 상태를 분석을 하고 매장과 연동을 해서 매장에서 직접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샐러드뿐만 아닌 다양한 식단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6개의 매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매장당 월 평균 매출은 한 1,800 정도고 순수익은 한 4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게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단순한 샐러드 전문점이 아니라 맞춤식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식단을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늘어나면서 보육원 태소 청소년의 연계 고용률도 또한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장이 큰 데를 봐야 된다는 판단을 해요. 무조건 제일 큰 시장을 노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밀집돼 있고 인구도 너무너무 많고 서울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폭발력이라고 하면은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이 당연히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다 몰려 있어서 우리는 지방에는 경쟁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은 더 작을지 몰라도 다른 면에서 더 뛰어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큰 시장을 노리는 거를 선호한다, 투자자들은. 그런 걸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펀드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모태 펀드나 성장금융 펀드를 출자를 받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이상은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의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펀드 상황에 부합한다고 하면은 동일한 평가를 받는 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방이 더 투자받기 유리한 건 있죠.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대비해가지고 초기 투자 비용이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달성 가능한 것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저희가 인테리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재료 비용이라든지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인테리어 협력 업체가 이제 사회적 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의 불필요한 것들을 좀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런 비용들을 줄여가면서 오픈 초기 비용을 좀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원가적으로는 혹시 어떤가요? 그 농가들에게서 이제 소싱을 직접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샐러드라는 것이 원물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이 채소가 1년 내내 그 가격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장마철이나 뭐 연휴 때나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가격 변동률이 크게는 10배까지 나고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채소 가격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팜과 연계한 활용도와 지역 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같이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역 농가에서도 저희가 계절별로 공급하는 재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날씨나 뭐 분기별로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가격이 이제 좀 적을 때는 이 재료를 쓰고 높아질 때는 또 다른 재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일 텐데요. 굉장히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은 훌륭한데 이것이 실제 고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품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가는 또 사실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샐러드가 맛있느냐, 그리고 점주들이 만족하느냐, 얼마나 추천을 하겠느냐, 이런 고객의 리뷰 혹은 점주의 리뷰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목표하신 3년 뒤에 매출을 달성하려면 지금 있는 지역 외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물론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몇십 개 정도의 출점은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수도권으로도 와야 되고 또 제주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해야 될 텐데 그런 규모화를 하려면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 기본적으로 물류와 관련된 것 그리고 소싱과 관련된 것 이런 규모화가 될 때에 어떤 방식의 시스템을 고민하고 계신지 사실은 지금은 보이진 않거든요. 저희도 지금 고려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국 단위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제3자 물류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사 시스템이란 저희가 진주에서 본사에서 하는 역할을 그대로 서울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한 지사 시스템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사에서 그 매장에 출점을 했을 때 저희가 했던 그 매뉴얼대로 지역 농가를 예를 들면 발굴을 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와 맞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지사가 생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소셜벤처 영역에서는 경과성 일자리라는 모델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것을 거쳐가기에는 단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이 보호종료 청년들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창원중앙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관에서 직접 저희와 컨택을 했고요. 기관에서도 당장 아이들이 딴 데서 일을 했을 때 다양한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중간에서 저희가 케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도 와로가 좀 재미있었던 거는 보호종류 아동을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생 일할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거쳐갈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실제로 국내는 고용형 소셜벤처라는 게 대부분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인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글로벌에선 이런 유명한 기업들 다 경과성 일자리로서의 고용 창출하고 있거든요. 보호종류 아동도 본인들의 생활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할 때 이 경과성 일자리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들이 잘 반영된 아이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전국 단위로 사실 프랜차이즈 확장을 하게 된다면 전국 단위의 뭐 그런 보호 종료 아동을 몇 명 정도가 앞으로 더 보호 종료가 된다라는 걸 파악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작업들은 좀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지. 네, 그런 작업들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그 유관 기관들이 몇 개가 있고 해마다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실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파일럿 단계가 좀 넘어서서 더 크게 스케일업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드 단계에서 진행해왔었던 많은 실험들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표준화된 매뉴얼 그리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향후 자본이 조금 더 투자가 되었을 때 크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초기 기업들한테는 이제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투자자한테 접근하는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많이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스타트업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무일푼으로 여기까지 잘 왔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그 앞서 치킨 뭐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지만 실제 또 본사를 운영하는 거랑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측면이고 우리가 일반 프랜차이즈가 아닌 또 소셜 프랜차이즈로서 또 다른 점에 있어서 갖춰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투자라는 고민을 최근에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투자를 준비를 해야 될지 막상 IR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요. 그런 고민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면서 되게 많은 조언들과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고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IR 자료를 이제 만들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IR 룸을 통해서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되게 가까이서 이런 이제 VC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월세 보증 회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델 자체가 한국에는 거의 없는 모델이고 처음 본 모델이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무방을 시작하셨는지. 사무실을 계약하든 상가를 계약하든 월세 보증 회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